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18% 하락 마감, 차트를 안 바꿨네요. 0.18%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세를 보였고, 기관 쪽에서 다행히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코스피는 뭐 저항을 받아야 할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 하락하고 있던 21선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눕혀놨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 이렇게 이제 이 구간 안에서 조정을 받는 것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얘가 이제 이 구간 안으로 돌파해서 이 구간 안에서 조정을 받는 것도 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봉이 하나 떠도 아마 1985포인트 이 구간이 좀 이제 저항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또 어느 정도 조정 이렇게 거치다가 뭐 이렇게 가는 흐름으로 일단은 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고요. 어찌됐건 코스피도 그러고 코스닥도 그러고 뭐 불시에 나오는 어떤 또 뭐 악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악재가 아니라면 웬만하면은 이 21선 윗구간에 안에서 안착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방향을 트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급은 여전히 그렇게 아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또 이 수급이라는 것을 뭐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죠. 네. 아무튼 증시는 지금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증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뭔가 분위기는 뭔가 이제 좋은 것 같은데 분위기는 자꾸 개선이 되고 있고, 뭔가 막 지수도 막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막상 매매를 하려고 뭔가를 관심 종목을 찾으면 매매할 종목이 없는, 딱히 매매할 종목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급함이 좀 밀려올 수 있는 지금 시장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종목들도 변동성이 좀 많이 좀 사라지면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루함을 좀 많이 느낄 수도 있는 장이고요. 이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또 내가 평소에 하던 매매가 아닌 다른 매매에 기웃거린다든지, 내가 잘 아는 그런 뭐 타점에서 기다리는 매매가 아닌 뭐 이렇게 따라가는 또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서 괜히 이유 없는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조급하니까 뭔가 자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꾸 기웃거리는 쓸데없는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하기 딱 좋은 장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조심하시기를, 이럴 때일수록 더 그냥 차분한 마음 유지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매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말 추세가 뭔가 완전히 탔다라고 그런 확신이 좀 드는 구간이 오면 그때 가서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뭐 막 이렇게 샀다 하면 수익 나고 그런 정도의 우리가 상승 추세에 들어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더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특히나 뭐 오늘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장 초반에는 거의 뭐 바이오주 중에 이제 뭐 신라젠, 그리고 5G 관련주 중에 뭐 FR텍, 뭐 이런 몇몇 종목들이 막 불꽃을 이제 뽑아내면서 막 가면, 내가 이 종목 사긴 좀 늦은 것 같고, 해봐야 뭐 장중에 단타 조금 하고 나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죠. 하지만 뭐 신라젠도 보면은 오늘 시세 줬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뭐 하고 나왔고요. 5G 관련주들은 뭐 대단한 것 같네요. 대단한 것 같고, 어,
이런 어떤 그 당일,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방송 통해서 당일 주도주 매매 하는 법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요즘 같은 장에는 당일 주도주를 잘 선정해서 오전에 힘 좋을 때 뭐 이렇게 잠깐 잠깐 장중 단타 매매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일 주도주 오전 이 추세를 이용한 어찌됐건 이것도 이제 돌파 매매 혹은 양봉 매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배우시는 초보분들 입장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스킬과 뭐 경험과 구력과 판단력과 대응력을 필요로 하는 매매라서 제가 뭐 그렇게 아주 데일리하게 다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괜히 이런 이제 매매들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게 되면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에 좀 더 현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고 인기가 많은 채널들 보면 또 그런 매매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실시간 뭐 호가창으로 매매하는 거라든지 뭐 돌파 매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시는데 사람인지라 이런 거에 많이 혹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이게 나쁘고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매매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특히나 호가창 물론 이제 상당한 고수 정도의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사실 이 일봉상의 캔들을 확인하는 것과 어떤 분봉상의 이제 캔들을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매매하는 위치에 대한 확인 정도만 하는 게 되고 어떤 실질적인 매매는 호가창을 보면서 그런 어떤 느낌, 뭐 매수세의 강도가 주는 느낌, 뭐 매도세의 강도가 주는 느낌, 호가창의 배열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매매예요. 아무튼 이 장중 주도주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현혹되기가 쉬워서 상당히 쉽게 쉽게 이제 물리게 되고 금방금방 손실을 주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 이제 쉽지 않은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 엄청 다뤄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콘텐츠 주제 자체를 저도 이제 아주 여러 가지 매매를 하는데요. 뭐 이제 뭐 이날 말씀을 드렸나? 이날 말씀드렸나? 아무튼 뭐 개인 매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저도 아주 여러 가지 매매를 합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매매법을 저도 할 줄 알고 구사를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제 기준봉 혹은 이제 급등주 눌림목 매매는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에 존재하는 기법이나 매매 스킬 중에 가장 좀 그 초보분들이 따라오기 쉬운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리딩반에서도 이 매매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방송에서도 이 기법을 다뤄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좀 더 운영을 하게 돼서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던 기준봉 뭐 눌림목 매매법을 하실 줄 아는 그런 뭐 시기가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매매도 알려드리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오늘 저희 리딩반은 남성이라는 종목도 짧게 뭐 대응을 하고 나왔어요. 얘가 요날 이 매물대를 뚫는 거래도 좀 많이 터졌고요. 이날 뭐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길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마감했으면 좀 더 좋은 모습이었을 거는 같은데 남성 이 종목 자체도 되게 괜찮죠. 끼도 좋고 이제 자율주행 테마에도 엮여 있고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어서 좀 괜찮을 수 있겠다. 한 번 정도는 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무튼 이 매물대를 이런 식으로 뚫고 이 눌림에서 여기를 지지 구간으로 삼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고 이날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갔습니다. 분할 매수를 해 갔고 거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감소하는 것 같아서 뭐 충분히 이런 정도 양봉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어제죠. 어제 월요일 얘가 여기서 이제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4,000원 구간을 깨면 뭐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이평선이 모여 있는 구간 안에서 여기를 이제 끼고 툭 떨어져 버리면 음봉이 하나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얘가 갈래였으면 어제 이런 식으로 음봉 만들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런 식으로 이제 돛지, 양봉 돛지 정도는 만들어줬어야 오늘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 어제 이제 힘없이 음봉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준비를 했죠. 대응을 오늘 오전에 바로 가지 않으면 정리합시다 라고 제가 리딩반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에 뭐 째깍째깍 하더니 가지 못하고 힘없이 이렇게 이제 밀리는 모습에서 4,000원 구간에서 이제 대응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분할 매수는 뭐 요렇게 돼서 평단가가 뭐 요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아주 큰 뭐 굉장히 짧은 손절이었죠. 3%도 안 되는 손절이었기 때문에 일단 대응의 차원으로 받고 제 생각에는 아마 21선까지는 더 봉 하나 정도가 더 눌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21선에서 뭐 이제 반등이 돌림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자리 자체가 조금 이제 추세를 다 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의 자리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좀 힘이 없었던 것 같고요. 어떤 얘가 지금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석 뭐 전후로 해서 정치 테마주가 한 번 정도 또 붐이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도 조금 있었어서 접근이 됐는데 생각보다 힘이 조금 약한 모습이네요. 이런 식으로 갈지 이렇게 좀 힘을 잃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최근에 오늘 오늘 좀 이렇게 당일 주도주로서 핫했던 급등주는 화천기계랑 전파기지국 이렇게 두 종목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화천기계는 조국 관련주로 엮여서 어찌됐건 끼가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든 엮어서 시세를 줍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끼가 좋은 종목인데 대북주로 있다가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테마로 갑자기 또 엮어서 시세를 냈던 적이 있죠. 이 종목도 그런 식으로 화천기계도 같이 서암기계랑 같이 기계공업 관련 일본 관련주로 엮여 있다가 이번엔 또 조국 관련주로 엮어서 시세를 좀 내는 모습인데 일단은 어제 상한가가 매물대에 막힌 이 안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그래서 첫 봉을 좀 봐야겠다 싶었어요. 얘도. 근데 오늘 일단 매물대는 넘은 상태에서 얘가 예를 들면은 시가갭을 요 정도 띄워놓고 그러니까 매물대를 띄어는 넘었는데 시가갭을 요 정도 띄워놓고 만약에 이런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좀 그렇게 좋지 않게 봤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음봉 투매를 노려야 되는 관점이 되거든요. 5일선 이렇게 올라오면 그럼 이런 식으로 양봉 하나 뜨고 근데 얘가 이제 어찌됐건 상한가 종가 위에서 거래량은 터졌지만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의 봉으로 볼 수도 있는 이제 캔들이 형성이 됐고 지금 이 캔들의 위치 자체가 매물이 없잖아요 이 위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늘의 저점 구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구간 안에서 트레이딩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제 조금 대응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아래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타점을 좀 잡아보시면 되겠죠. 5일선 이렇게 올라올 거고 7.5일선 11일선 이렇게 올라오면 어떤 좀 그래도 리스크가 작은 안정감이 있는 영역에서의 매매를 할 것인지 이 윗구간에서의 공격적인 매매를 할 것인지 선택해서 매매가 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는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도 캔들 하나 정도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한번 접근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요렇게 좀 옮겨 와야겠네요. 관심 종목으로 등록.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고가놀이 형태로 놀고 있는 와중이고요. 일단 윗꼬리들이 너무 길고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원체 강한 종목이라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 5일선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5일선을 깨는, 그러니까 보통 기준봉 나오고 4일차에 5일선 깨는 투매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봉이 출현을 하고 1일차, 2일차, 3일차까지가 사실은 힘이 가장 어떤 좋은 강력한 힘이 분출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보통 이제 4일차에 이 기준봉 종목에 대한 추세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 타고 계속 가는 애들은 4일차에 5일선 이렇게 올라오면 5일선 딛고 또 이런 식으로 봉을 뽑아요. 근데 기준봉 4일차에 5일선 만약에 깨고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추세를 한 템포 꺾이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4일차에 5일선 깨는 흐름에서는 충분히 낮은 타점에서 타점을 잡고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첫날 저점 구간인 이 타점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타점이 될 것 같은데 한 8% 정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뭐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그렇게 되고 삼육물산은 지금 파동도 세 번째 파동에 아시죠? 첫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에 어떤 가장 많은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고 고점을 찍고 정말 강한 종목은 쌍봉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시세가 죽고요. 이게 이제 대장주의 정석의 어떤 파동의 모습입니다.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에서 시세를 확 뽑아주고 정말 강한 종목은 쌍봉 한번 근처 비슷하게라도 만들고 죽지만 이제 덜한 종목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바로 죽거든요. 삼육물산은 이제 어떤 모습을 만들어 줄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가 요 정도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죽는 모습 이렇게 한번 그려가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 3차 시세까지 낸 상황에서 여기서 이 윗구간으로 뭔가 한 파동을 더 기대하면서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좀 리스크가 큰 예측 혹은 큰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삼육물산도 이제는 이 타점 12,000원 이날 캔들의 저점 구간인 요 타점까지 좀 기다리는 게 안전한 매매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윙리푸드도 뭐 고가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세에 따라 급등주들이 만들어내는 그 주가의 흐름과 패턴도 좀 비슷하게 가거든요. 보시면은 다 비슷하죠. 상한가, 그러니까 보통 상한가 종목이 나오면 상한가 종가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봉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고가권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장이 좀 받쳐주고 괜찮을 때는 갭도 막 시원시원하게 띄우고 고가권에서 많이 놉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성도 그렇고 삼육물산도 그렇고 윙이푸드도 그렇고 화천기계도 그렇고 다 상한가 종가 윗구간에서 놀고 있잖아요. 윙이푸드도 일단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여기까지 한번 좀 더 이런 식으로 떨구면 5일선 이렇게 올라오고 5일선 반등으로 한번 노려봐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명심해야 될 거는 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고 5일선 이렇게 붙었는데 얘가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마감이 만약에 되잖아요. 공 자체가 5일선 붙었고 얘가 음봉으로 떨어졌으면 좀 이거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봉이 떨어지고 5일선 이렇게 붙었는데 5일선이 음봉이 떨어지다가 1일차의 저점 구간이자 5일선에 이렇게 찍었으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반등이 나와서 꼬리를 달고 마감을 해야 이 5일선이 4일차 되면 이렇게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4일차에 꼬리를 달아주고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갭 떠서 시작해서 이런 식의 이제 양봉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내일 만약에 5일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음봉 이렇게 만약에 종가가 마감이 돼버린다 이러면은 4일차에 5일선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5일선 밑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밀려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제 윙이푸드를 공략하실 분들은 꼬리 안 달면 바로 잘라주는 것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세히 제가 매수 타점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방송이 있을까 싶네요. 보통 그냥 대충 눌림목에서 조정시 매수 뭐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일단 알테오젠,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이게 5일선을 어쨌든 얘도 찍고 양봉을 이렇게 마감을 쳐준 거니까 다음날 5일선을 안 깨고 위에서 노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도 만약에 어제 예를 들면 뭐 양봉 뒀지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으면 오늘 시가 자체가 5일선 밑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템포 밀리고 7.5일선 찍고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왔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인트론 바이오가 딱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알테오젠 설명드린 거랑 같이 얘가 오늘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려면 얘가 도찌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종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마감이 됐으면 얘가 요런 식으로 양봉이 마감이 되어야 그러니까 오늘이죠. 5일선 이렇게 올라와도 종가가 5일선 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5일선 위에서 버티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오늘 시작 자체가 예를 들어 한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거의 시작 자체가 5일선 종가 밑에서 시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한 템포 밀린 거잖아요. 이거 한 템포 밀려서 7.5일선 딛고 반등이 나온 거죠. 여기서 이렇게 네, 이 부분을 아무튼 제가 알테오젠이랑 윙이푸드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DPC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이제 흐르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봉을 뽑아줄 가능성도 좀 있겠죠. 유의 깊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좀 너무 작아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다음에 미스터 블루는 언제까지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이제 행보를 할런지, 참 이름처럼 미스터가 아니라 정말 미스터리한 종목인 것 같아요. 예전에
독일제지가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레벨업하는 시세를 줬는데 이스터블루도 여기서 언제까지 횡보 이 박스권 안에서 봉을 뽑다가 또 한번 이렇게 가는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의 트레이딩 매매도 염두를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또 매매하려고 여기 하다 나와서 매수하면 또 깨버리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었고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체리브로는 단기 과열 상태라 단기 과열 좀 끝나면 봐야 될 것 같고, 단기 과열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장 상황이 조금 개선돼서 괜찮지만 예전에는 뭐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6, 7, 8월 달 때 보면 단기 과열 끝나고 하루 이틀 정도 버티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툼에 쏟아버리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체리브로 같은 경우 파워넷도 일단은 그렇게 좋은 봉은 아니죠. 추가 하락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오늘 윗골이 달리고 저가로 끝나는 이런 봉이 형성됐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뭐 고려시멘트는 뭐 거래량 터치고 조정 뭐 이런 구간에 있는데 이런 타점 뭔가 분할 매수보다는 뭐 대응의 관점으로 뭐 이런 타점까지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준다면 단기 반등 정도는 뭐 노려볼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이사항이 로보로보는 뭐 아직 특이사항이 없고요. 얘도 뭐 그냥 봉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빼고 있잖아요. 아까 미스터 블루처럼. 뭐 엑사이언C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냥 봉 길이를 빼고 있죠. 이게 이제 매물을 넘기는 과정인지 매물을 매집하는 과정인지는 뭐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확률 높은 자리를 나름대로의 이제 관점과 스킬로 찾아가야겠죠. 에어부산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재료 소멸로 일단은 보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갭 띄우고 뭐 중눈으로, 물론 뭐 이제 어제 이제 오늘 입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제 종배해서 뭐 이제 시가 갭을 먹고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 전날에는 보통 가지고 있던 거를 파는 관점이지 매수하는 관점은 저는 좀 아니어서 요거는 그냥 지켜봤던 종목인데 일단 좀 많이 밀어버리네요. 밀어버렸지만 여기 이 구간을 지켰다라는 것을 또 유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길 지켰죠. 네, 그렇게 되고요. 오늘 뭐 최근에 정말 5G 관련주들 KMW나 오이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 정말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FR텍도 그렇고 RFHIC도 그렇고 역시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좋은 눌림을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를 저는 오늘 제가 오전장에는 매매를 좀 못했어요. 최근에 병원을 좀 다니고 있어서 오전장에는 매매를 못하고, 메가스터디라는 종목이 오늘 어제 기준봉을 뽑아줬는데 이 양봉 아래 안으로 숨고 어제 양봉의 시가 부근이기도 하고 여기 기준선까지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11,000 한 이 정도 구간에서 제 개인 매매로는 좀 들어갔었거든요. 네, 들어가서
지루해서 너무 지루해서 얘가 이제 리바운딩 매매로 나오려면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너무 지루해서 제가 11,100원인가 사서 200원인가 25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얘도 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이고, 메가 스터디랑 메가 MD, 메가 MD도 꼬리를 좀 잘 달아줬네요. 이 바닥권에서의 지금 교육 테마 관련해서 메가 MD랑 뭐 메가 스터디랑 윌비스도 좋은 시세를 내줬고,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왔는데,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항상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이런 식의 이제 음봉이 막 생기면 우리가 무조건 거래 터진 장대 음봉은 안 좋다라고 배우는데, 사실 자리마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바닥권에서의 거래 터진 이런 식의 음봉은 저는 사실 오히려 더 좋게 보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매집봉일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기준봉 1일차에 캔들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여기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희말태기 없이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대한광통신은 어제 이 종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종배 자리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는 맞죠. 근데 어저께 시간에 엄청 뜨더라고요. 오늘 9% 이제 갭 먹고 나오는 건데, 이것도 조금 뭐 아쉬운 종목은 맞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HLB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HLB도 좀, 여기가 이때 이제 이제 장대 음봉으로 한가 가고 갭이 발생된 이 구간, HLB는 제가 못 봤어요. 관종에서 삭제하고 신라제만 넣어놓고 제가 봐서 이 타점을 보지 못해서 이것도 좀, 진짜 많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갭이 생겼고 이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까지 HLB가 이런 식으로 며칠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여기 7거래일을 이 구간 안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얘를 이렇게 뛰어넘게 되면 여기에 공백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상승이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장대 양봉이 출현했고 오늘 저항이 되겠죠. 여기를, 이 저항을 또 뚫어내려면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중에 볼 때는 하락폭이 이렇게 깊지 않은 상태로 막 이런 상태, 이제 양봉으로 이런 상태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만약에 마감이 된다면 방송에서 여기가 이제 저항대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하시고 조정 받을 때 다시 뭐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신라젠이랑 같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저항을 맞고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이제 조정 거치고 다시 뭐 돌아 나갈지 어떨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